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빙판길로 인한 교통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새벽 시간대 사고 발생 비율이 높은데 빙판길 교통사고는 치사율도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태백선 ITX 마음열차가 양평과 용문, 양동역을 정차하지 않으면서 청량리에서 영월까지 운행 시간이 13분 단축됩니다. 오늘 29일부터 정차역 단축이 시작되는데 청량리에서 태백까지도 18분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동해시가 내년부터 2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정의 수도요금과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을 추진합니다. 공공체육시설 요금도 20% 할인됩니다. 올해 영월군은 교통 인프라 개선 성과를 보였습니다. 여기에 24시간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개설하는 등 청년들의 정주 여건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청년 아파트 100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인데요.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최근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진 탓에 도로가 얼어붙으면서 빙판길 교통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 빙판길은 사고가 날 경우 일반 도로보다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승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왕복 6차선 다리. 승합차 한 대가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 미끄러지더니 난간을 뚫고 다리 아래로 떨어집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도로 위 살얼음 때문에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도로 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모두 4,600여 건, 107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고 100건당 사망자 수를 환산한 치사율은 2.3명입니다. 일반 사고 치사율에 비교해 약 1.5배 높습니다. 고속도로 결빙 사고 치사율은 16.1명에 달합니다. 전문가들은 겨울철 사고 예방을 위해선 운전 시 속도를 줄이고 안전거리를 충분히 유지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결빙이 되면은 미끄럽기 때문에 차가 운전자의 의지대로 제동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는 충분한 안전거리 확보와 감속 운전이 가장 필요한데요. 특히 도로가 얼기 쉬운 다리 위나 터널 등을 지날 때 또는 새벽이나 이른 아침 운전 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교량이라든가 도로 이 언덕 부근 그다음에 터널 진출 입구에는 햇빛이 들지 않아서 노면이 계속 얼어붙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주의가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결빙 사고는 아침 8시에서 10시 사이 발생 사고가 전체 사고의 20% 이상을 차지하며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치사율은 새벽 4시에서 6시가 8.8명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승환입니다. 태백선 ITX 마음열차의 정차역이 축소되면서 서울에서 영월까지의 운행 시간이 단축됩니다. 경기권 양평, 용문, 양동역을 미정차하게 되면서 13분이 단축돼 청량리에서 영월까지 1시간 46분이 소요되는데요. 열차는 2023년 12월 29일부터 단축 운행될 예정입니다. 동해시가 내년부터 인구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저출산 극복 지원책을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다자녀 가정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 이상을 양육하면서 막내 자녀가 18세 이하인 가구로 변경합니다. 다자녀 가정의 경우 내년 1월 1일부터 수도요금 경감과 공영주차장 요금 50% 감면 혜택이 제공됩니다. 또 공공체육시설 요금도 다자녀 가정의 가구원이 이용할 경우에는 2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 기초자치단체장들을 통해 올 한 해 주요 성과와 내년도 계획에 대해서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네, 영월군은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청년 아파트를 조성하는 등 청년들이 정착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에 주력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최명서 영월 군수를 통해 자세한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우선 교통 인프라가 확실하게 개선됐다. 태백선의 준고속열차 ITX 마음이 9월 1일자로 열차가 도입이 되고 나서 수도권과의 거리가 2시간 10분대에서 1시간 40분대까지 낮춰지게 되었고 제천 용월 고속도로가 실시 설계 중에 있고
영월 삼척 구간 고속도로가 예비 타당성 대상 사업에 선정이 돼서 예타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제 내년 3월 중이면 확정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렇게 되면 공사를 같이 쓸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 여름 휴가철 관광객 만족도 조사에서 우리 영월군이 전국에서 2위를 했습니다. 관광객들이 영월을 많이 찾는 그런 계기를 만드는 기회가 됐고요. 다음에 이제 그 영월과 관련해서 영월에 사는 젊은 부모들이 아이들 키우는데 부족함이 없는 도시 만들자. 그래서 365일 24시간 운영하는 어린이집 운영 시스템이 이제 만족도 80%의 만족도를 보이면서 정착돼 가고 있다. 그런 것들이 영월이 살기 좋은 도시임을 만들어가는 아주 그런 단계적으로 구상돼가는 그런 일을 해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내년에도 이제 국책 사업으로는 교통 인프라의 개선입니다. 제천 영월 삼척 고속도로가 예비 타당성 조사에 반드시 통과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일 거고, 300병상 규모의 영월 의료원 이전 신축 사업도 예비 타당성 대사 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이제 심사 중에 있다. 이걸 반드시 통과시키고 영월 의료원 이전 신축에 물꼬를 트고, 이전되는 영월 의료원 부지에는 강원 남부권 디지털 공공 노인 요양병원을 리모델링해서 개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의료 인력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 세경대학교하고 공공간호사 운영제도, 장학금을 받고 일정 기간 영월에서 복무하는 공공의료사 지원제도를 우리 영월에서 처음 시행하는 그런 사업을 만들어 가보려고 합니다. 따라서 또 복례산 명소화 사업 이제 본격적으로 착공이 되면 2025년 상반기 중에 완전히 오픈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해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는 청년들이 정착하기 좋은 도시 만들자 하고 추진한 게 벌써 이제 4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는 청년 아파트 100세대가 준공될 것이고, 청년들의 창업, 취업을 위한 지원이 계속될 겁니다. 저희들이 이제 올해 청년 취업률이 91%까지 역대 최고의 성적을 냈는데, 그런 상태를 계속 유지해서 청년들이 영월에 정착할 수 있는 좋은 환경, 그리고 또 청년들이 영월에 살면서 아이 키우고 아이 낳고 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가족센터 2024년도에 오픈할 계획으로 있고, 공공산후조리원 2025년도에 오픈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 것과 함께 작은 농촌의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한 노력, 지금 저희들이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를 위해서 올해만 학부모를 포함해서 학생 120명의 인원이 영월로 전입을 왔습니다. 그런 농촌 유학 제도를 계속해서 확대하고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네, 이제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달라지는 혜택들이 있어서 잘만 챙긴다면 더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네, 관련 소식을 황범석 세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사님, 먼저 올해부터 이제 바뀌는 세법 개정 사항들이 있는데요. 어떤 부분들이 달라지나요? 네, 우선 말씀을 드리자면 물가 상승을 고려해서 이제 식대 비과세 한도가 이제 10만 원에서 20만 원 올랐습니다. 과거에 근로자가 법인이나 사용주로부터 식대를 받는 경우에 10만 원까지만 비과세가 가능했었는데, 이제 그게 올해부터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화 관람료가 문화비에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이제 신용카드 등을 사용했을 경우에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가능했었는데요. 그 부분에 이제 영화 관람료가 포함되면서 이제 올해 7월 1일부터 사용한 영화비의 경우에 이제 30% 공제율이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다만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 영화 관람료에 대한 소득공제는 이제 총 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자에 대해서만 적용되니까 이 부분은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신용카드 공제에 대한 이제 한도가 또 추가 상향 조정이 된 부분이 있는데요. 원래는 이제 기존에는 250만 원을 기본적으로 그 한도로 설정을 하고 총 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자에 대해서 300만 원까지 한도를 적용해 줬었는데,
전통시장 사용분과 대중교통 사용 금액이 이제 한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200만 원,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300만 원까지 한도를 추가 조정해주게 되었으니 이 부분도 유의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월세 세액 공제도 이번에 또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월세 세액 공제는 원래는 이제 12%와 이제 10%였었는데요. 올해 5%가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 중에서도 이제 5,500만 원 이하인 자에는 월세액의 17%까지 이제 세액 공제가 가능하고 총급여가 5,500만 원에 초과하고 7천만 원 이하인 자에 대해서는 15%까지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이번에 특별히 또 챙겨보셔야 될 부분은 고향사랑기부금 제도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지방자치단체, 본인이 거주하고 있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액 중 10만 원까지는 전액 공제가 되고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500만 원까지 15%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별로 30% 범위, 기부금의 30% 범위 한도로 해서 답례품을 받을 수 있으니 각 지자체에서 어떤 답례품을 지급하는지를 확인하시고 그리고 기부에 나서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외에도 꼭 챙겨야 하는 공제 혜택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연금저축이랑 IRP는 꼭 퇴직연금 제도는 꼭 한번 챙겨주셨으면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세액 공제 대상인데요. 16.5%로 그 세액 공제율이 매우 큽니다. 이것은 연 최대 IRP 같은 경우에는 연 최대 900만 원까지 저희가 세액공제 납입 한도가 있고 연금저축 600만 원인데 이걸 풀로 다 받게 되면은 거의 148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게 되거든요. 근데 148만 원의 세액공제가 된다는 것은 내가 납부해야 될 세금을 148만 원 적게 내게 되는 것이니까 꼭 챙겨주셔야 됩니다. 다만 저희가 직장 IRP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이게 인출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해제하는 것도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한해서 몇 가지 되게 제한적인 경우에만 해제가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입은 조금 신중하게, 혜택은 좋지만 신중하게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제 철진한 옷이나 작거나 커서 못 입는 옷들을 이제 아름다운 가게 같은 공익단체에 기부할 수가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기부할 경우 기부 영수증을 받을 수 있고 그에 따라서 이제 기부액의 최소 15% 그리고 1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은 30%까지 이제 공제가 가능하니까요. 이 부분 역시도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안경이나 콘택트 렌즈 구입 비용은 부양가족 한 명당 최대 50만 원 한도에서 세액공제 대상이 되니까요. 이 부분도 의료비 세액공제를 신청하실 때 놓치지 말고 꼭 넣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이 시점에서 연말정산 혜택을 조금 더 좀 챙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실까요? 국세청은 지난 10월 31일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개통했습니다. 이게 미리보기 서비스 제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신용카드의 사용 내역이 나오고 또 지금 제가 받을 수 있는 공제들이 어떻게 적용되는지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어떻게 지출했을 때 그에 따라서 세금이 어떻게 바뀌는지까지 나오기 때문에 한번 들어가 보셔서 공제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하고 제가 못 받는 공제가 있다면 그 부분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까지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신용카드 공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출 한도를 초과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연소득의 25%를 초과하는 부분부터 공제가 가능하니 25%를 채우셨다면은 공제율이 더 높은 체크카드라든지 아니면은 현금 영수증 이런 걸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문화비에 더 지출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활용하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공제받을 수 있는 부분 꼼꼼하게 잘 확인하셔서 많은 분들이 13월에 월급 챙기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황범석 세무사였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한파 대설 대비 대책회의를 열고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강원자치도는 한파에 대비해 한파 쉼터와 한파 저감 시설을 점검하고 취약계층 난방 상황을 체크할 계획입니다. 또 눈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제설 장비와 인력을 배치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